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집을 찾아주신 이 배경옥 선생을 모셨습니다. 배경옥 선생은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입니다. 즉 1967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던 당시에 중앙통신사 부사장, 북한의 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건 씨가 그 2년 뒤에 홍콩을 통해서 월남으로 가는 길에 같이 동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부는 이수건 씨가 그때 귀순한 게 위장귀순이다. 간첩으로서 위장귀순한 것이다. 그래서 위장귀순자로서 탈출을 해서 북한으로 가려는 것을 잡아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이수건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고 사형이 집행이 되고 우리 배경옥 선생은 그 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무기를 받았다가 감형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 있을 때 1969년 3월호에 이수건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기사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펼쳐졌고 과거사위원회가 이 생존자인 배경옥 씨에 대한 재신물 권고했고 드디어 2008년에 재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배경옥 씨는 그 간첩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수건 씨는 사형 집행이 되었으므로 이수건 씨에 대한 재심은 또 누가 이걸 추진하느냐. 당연히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다가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또한 배경옥 씨의 노력에 의해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드디어 이수건 씨도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 무죄다.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0월 11일자. 작년 그러니까 2008년 10월 11일. 10월 11일에 항소법원이면 재심은 원래 1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이 이수건은 간첩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형 집행이 1969년에 되었으니까 79년, 89년, 2009년, 40년 만이죠. 49년. 40년 만이죠. 네, 49년. 49년이니까. 그건 50년인데. 예, 그죠? 반세기 됐어요. 반세기 만에 이 사건이 이수건은 위장귀순이 아니고 간첩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다소 작년 10월이니까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때 그 선고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는 종결이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남한에는 친족이라고는 없고. 이수건 씨의 친족은 없는 거죠. 친족은 없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직계 친족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반계 친족이거든요. 이모부님의 처형의 아들이 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재산 관리인에 대한 것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배경옥 선생과 이수건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이수건 씨가 배경옥 선생의 이모부죠. 이모부니까 이수건의 그러니까 이수건의 부인의 언니가 우리 친언니. 배경옥 선생의 모친입니다. 그죠? 모친. 근데 모친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2년에 돌아가셨어요. 2012년 그러니까 90 넘게 사셨네. 우리 배경옥 선생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을 했습니다. 그죠? 21년이에요. 21년 했군요. 21년 하시고 1989년에 나왔죠? 90년입니까? 아니요. 89년 말. 89년 12월이죠. 89년 12월에 그때 나온 다음 달인가 제가 어디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우리 배경옥 선생도 글도 많이 쓰고
저는 또 책으로도 내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어디 텔레비전 프로에서도 한번 다룬 적 있죠? 텔레비는 여러 군데 나갔죠. 예. 예, MBC, KBS 뭐 많이 나갔죠. 예. SBS 뭐. 그래서 이수근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데 요새 젊은 사람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반세기 전이니까. 반세기 전이니까. 이수근 하면은 저희 세대 그러니까 아마 이수근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70 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60, 70. 예, 예. 가장 유명한 간첩인데 예. 그런데 이분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제가 1989년에 그렇죠. 그 기사를 썼으니까 그 기사를 쓰고 우리 백영국 선생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시작된 게 2004년인가 그렇죠? 2005년인가? 그것도 2005년 12월 1일부터였어요. 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예, 2005년 12월 1일 과거사위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예. 예. 그 해보니까 이것은 역시 제가 썼던 기사가 예, 타당하다. 예, 예. 해가지고 재심을 국가에 권고한 거죠. 예, 그 국가에다 하야 된다고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수근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배 선생님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뭐 그때 당시 사건 당시부터 이야기를 쭉 들었고 이모부님한테 그리고 이모부님이 만약에 남한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셨다면요 홍콩에서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콩에서 이틀을 잤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중립국에 가서 책을 쓰시려고 그렇죠. 여기서도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장막을 해치고라는 책을 썼는데 당시 중앙정부부에서 판매 금지를 시켰죠. 네, 5만 부를 발행했는데 다 퇴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때 이수근 씨는 여기 귀순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촉탁거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중앙정보부장은 유명한 김형욱 부장이고. 예. 그런데 예.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성격이 아무래도 좀 자유분방하죠. 예. 한국에 와서도 좀 예. 자유롭게 살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관리하는 중앙정보부가 충돌을 많이 했죠. 예. 그 사람들도 이제 운전기사서부터 뭐 다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는 거죠. 예. 농기도 다 설치해 놓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이때. 예. 그걸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 그때 당시 우석대학교 이강월 교수. 예, 교수라고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결혼식을 결혼했는데 또 이렇게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예, 원만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기 지식인으로서 한국에 와 보니까 여기도 자유가 없다. 물론 북한과 같은 지옥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3국에 가겠다. 스위스입니까 목표가? 예. 제3국에 가서 이모부님은 북한이나 남한에서 생활을 다 해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대로 써서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제 중립국에서 있으니까 연락이 올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나니까 또 그때쯤 그렇게 되면은 남한이 더 대우를 잘할 거다. 그래서 남한으로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있는 힘을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수근 씨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냉전 시대 때인데 중간 지대가 없는데 이분은 지식인이니까 저 어디 중립국 가서 북한도 비판하고 남한도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글을 써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출국할 때 여권이 필요하니까 우리 오 선생이 한 일은 여권을 가짜 여권을 만드는 걸 도와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명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그때 여권을 분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때 이제 월남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남 전선에서. 제가 여권을 분실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죠. 그렇죠. 여권을 분실해가지고 출국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이모부가 그런 부탁을 하니까 정에 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짜 여권을 가지고 우리 백영국 선생님은 진짜 여권이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당한 거고. 그렇죠. 배 선생은 진짜 여권인데 이
이수근 씨는 이거 뭐, 가짜 예. 해권인을 가지고 예, 출국을 하려다가 예. 맞죠? 출국을 하려다가 예. 출국했죠. 출국했어요. 해가지고 홍콩에 가서 예, 홍콩 와서 죽밤을 잤는데 예. 이수근이가 진짜 간첩이었으면 홍콩에서 바로 중국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가죠. 충분히 마카오 갔으니까. 통해서. 마카오 통해 안 가고 예. 거기서 월남으로 가는 예. 비행기 근데 월남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홍콩에서 이제 중립국에 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우리나라 홍콩 총영사관에서 나와서 이제 추락을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홍콩 경찰서 가서 이틀 밤을 또 잤죠. 네. 그래가지고 홍콩에는 체포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못 되니까 그렇죠. 중립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홍콩 공항에서 월남 탄산루트 공항을 통해서 사이공의 탄산루트. 월남 사이공 탄산루트 공항을 통해서 라오스로 가는 거를 비행기를 태워준 거죠. 그런데 이제 프놈펜으로 가는 비행기. 예. 프롬펜으로 가는 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이공 공항에서 이제 우리 영사관에서 이제 이대용 중앙정보부 그 당시 월남 총책임자이시죠. 이대용 공사. 이대용 공사님이 나와서 저희를 잡아갔죠. 체포해서 이제 예. 한국으로 압송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 월남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 월남 대사관에 근무하시던 분이 유명한 이대용 공사. 예. 이 사람은 중앙정보부 파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김영욱 정보부장보다도 선배죠. 더. 선배죠. 군에서. 군은 더 선배죠.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이대용 공사님한테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닌 건 우리 몇 사람만 아니까 그렇죠. 비밀로 합시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다 나중에 났죠. 이대용 공사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육사단, 예. 육사단에서 장교로서 아주 잘 싸운 분입니다. 예. 그리고 북진할 때는 압록강에 예. 맨 처음 갔던 예. 부대의 부대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월남에서 정보부 파견관으로 일하다가 75년에 월남이 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마지막에 남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월남에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그렇지. 월맹에서 예. 월남에서 예. 옥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끈질기게 북한으로 전향하라는 회유를 다 뿌리치고 예. 박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1980년에 상인을 통해서 이제 80년에 돌아왔던 예. 이분인데 이분이 이수근 씨를 붙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하루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사관에서. 그렇죠. 있으면서 이수근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 예, 이대용 공사장하고 이모부장하고 대화했지 저는 뭐 대화가 그렇죠. 없어요. 꼭 끼우시죠. 예. 그래서 대화를 한 기록을 이대용 공사가 일기장에 자세히 써가지고 있었다고. 예. 그런데 제가 말이지 1989년에 그 취재를 할 때 그렇죠. 그 일기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란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바로 이대용 공사한테 들은 거예요. 예. 또 이대용 공사는 유명한 방공투사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대용 공사의 일기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수근 씨를 조사했던 사람, 예. 신문했던 사람, 그 사람을 관리했던 사람,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들 다 만나보니까 다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다. 간첩이 아니고 김형욱이니까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을 돌아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원래부터 간첩이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위장했다. 탈출하는 것을 정보부가 용감하게 잡아와가지고 했다. 자기 공을 세우고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간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붙들려 왔었는데 그 수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 조사라는 게 어디 이거 진술서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써야 진술서인데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불러주는 걸 받아쓰기로. 받아쓰기. 예, 받아쓰기 자소서를 썼으니까 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때는 사는 것 자체가 더 괴로운 거예요. 예. 예. 죽는 게 더 행복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고통을 엄청 많이 겪었죠. 워낙 고문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고문을 받았습니까? 뭐 구타로서부터 물고문, 전기고문도 받았어요. 전기고문도 받았어요? 예,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뭐 다 받았는데, 하여튼 뭐 전기고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 지금은 그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228 전화기라는 게 있어요. 228 전화기. 예, 예. 이게 돌려서 이제 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몸에 이렇게 예, 이제 끼웁니까? 손에도 걸고 뭐 발가락에도 걸고 이렇게 걸면 돌리면 막 찌릿찌릿하죠.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죠. 아, 그런 것도 힘들고지만 물고문도 해야죠. 예,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을 다 묶어놓고선 뒤를 제끼고 수건하고 물 넣고 하면은 딱 차라리 그래서 빨리 깜을 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깜을 쳐야지. 그래, 잊어버리니까. 예. 잠 안 자는 고문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거 잠 안 재웠어요. 열 며칠을 잠을 안 재웠어요. 그게 의자에만 앉아놨지. 자기들은 3개도 하는데 조사받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재판 기록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너무나 좀 그 간첩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게 많아요. 전혀 없죠, 증거가. 예,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예, 예. 그 뭐 성경 속에 무슨 암호문을 끼워가지고 저 모스크바로 보냈다는 그걸 읽어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건데. 예, 예. 내용도 우습죠, 내용도. 그때만 해도 정보부가 워낙 무서운 데니까 예. 재판도 정보부에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그렇죠. 한 거죠. 아, 뭐, 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3부가 아니라 4부라. 4부 중에서도 중앙정보부가 제일 위에다. 제일 위에다. 입법부, 사법부, 예, 예. 행정부 위에 예. 정보부가 있다. 이런 시절이 그런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백용 선생은 사형. 1심에서 1심에서 똑같이 사형받았어요. 이모부님하고. 사형 선고입니까? 예. 그러면 2심에서 예, 2심에서 이제 제가 무기가 된 거죠. 무기가 되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수근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항소했죠. 저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니 그때 당시 경향신문이나 이거 보면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 항소했다는 게 야중에 내가 나와서 들었는데 경향신문이가 거기에서 항소한 걸로 나오는데. 근데 항소했으면은 사형 집행이 안 되죠. 집행이 안 되죠. 근데 사형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형 집행을 한 거지. 하여튼 항소 중에 사형을 했나? 그럼 항소 중에는 사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항소장을 접수를 안 했겠죠. 예,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은 탄원할까봐. 종범인 백영욱 씨는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범은 먼저 막 예. 사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죠? 1심 선고. 1심 선고 한 50일 만에. 그러니까 사형을 그때 기억나십니까? 사형 집행되는 날 이수근 씨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이제 그럼 언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날에는 낮에도 모든 사람을 다 감방에다 넣습니다. 저 하나도 밖에 못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후쯤 이제 그 집행된 후에 딱 이제 거기도 그 청소라는 이제 수감자가 있는데 그 청소하는 수감자는 내가 똑같은 수감자인데 바깥에서 이제 밤 날라다주고 청소하고 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살짝 해주는 오늘 아침에 이모부님이 사형 집행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됐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도관도 또 알려주고. 예. 그때 백영옥 선생도 나도 사형 당하겠다 그랬지 안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했죠. 그때도 저 항소 중에 있는 거예요. 저 사형수였으니까요. 예. 수갑 차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사형수는 항상 수갑 차고 있죠. 예. 사형수는 항상 수갑 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항소심에서 무기. 예. 항소심에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무기가 됐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무기 선고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무기하면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멍멍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예.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구치소에 이모부님이
저 오사상인가 맨 끝에 방에 계셨는데 교도관이 그 앞에서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 요원이 사법입구선 그 앞에서 의자 놓고 감시한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거기 끔찍 왔다 갔다 못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집행 단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다 철수한 거죠. 사형 집행 후에 이제 철수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옥살이가 시작됐는데 예. 주로 어느 교도소에서 생활했죠? 서울구치소 서대문에 그때 당시 있다가 69년도 그때가 69년도니까는 또 10월 달에 내가 저거 받았고 대법원에 가서 있는데 이제 70년도 바로 초반에 70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이제 대전으로 이감을 갔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 무기로 기각이 돼가지고 사상범위 대전에 많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전에 가서 한 3, 4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또 광주로 갔죠. 광주로 갔습니다. 예. 광주에 가서 또 한 16년 이상 있었어요. 거기 정이 들었겠네요. 광주에서. 예, 광주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때 거기서- 당시에 예. 바로 광주 사태 일어난 것도 제가 알죠. 아, 그랬습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아, 붙잡혀가지고. 예. 거기서 옥중에 있을 때 면회는 어느 정도 가족들과 면회는 예, 면회는 이제 처음에는 면허를 정지시켜가지고 20대고 20대고 안 됐어요. 예. 이제 고등법원이 이제 무기화 되니까 그때서 이제 가족 면회를 이제 친족만 어머님 동생들만 이제 면허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때 들어가실 때 부인도 계셨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훈이라고 하나 있었고 예. 제가 이제 교도소 들어와서 있을 때에 이제 딸 하나를 또 낳았죠. 아, 나왔습니까? 예. 아. 그래서 남매가 있었는데 훈이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건설회사 잘 다니다가 여름에 저 무주구선동 거기 강가에 가서 죽었죠. 아, 예. 익사를 했군요. 예? 물에 빠질 예, 사고가 났고. 자살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차라리 안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오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아들 말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너희들이 좋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생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원래는 그림을 잘 그려서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지혜미가 미대는 돈이 많이 드니까 못 간다. 그래서 얘가 건축학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딴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오는데 그 후배 여학생이 아마 제 아들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집은 또 가정 형편이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나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때 항상 예민할 나이니까 25살 때니까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간첩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야, 지금도- 그럼 따님은 어떻게? 다른 것도 어렸으니까 지금은 잘 출근. 지금도 혼자 살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딸도 이제 대학교까지 다녀서 이제 일어일문학과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예. 일본에 근무하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는 회사에 안 있었고 한국에도 이제 일본하고 연관돼 있는 회사니까 일본에 맨날 살고 그래 일본 친구가 더 많지 한국 친구보다도 근데 여태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은 보통 장기수들은 휴가도 보내주죠. 아 장기에서 휴가를 보내는데 우리 배선생은 휴가를 못 받았었군요. 휴가를 보내는데 이제 보통 자기 형을 많이 사는 사람이래요. 휴가 한 번도 못 왔어요. 네? 우리 배선생은 나는 휴가 한 번도 못 했죠. 그러다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그림을 동양화를 그죠? 동양화를 시작한 건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진영을 하고 나가면 가족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지내냐 그러면 내가 나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이제 그 교무과장을 만나고 소장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예반을 창설하게 돼가지고 문예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창작반 이제 시를 쓴다든가 뭐 책을 쓴다든가 뭐 이제 하여간 그 글을 쓰는 창작반 그 다음에 서예반 글 쓰는 서예반 한문 그 다음에는 이제 회화반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상계반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에서 그 교무과에서 만들어서 그걸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있을 적마다 이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광주가 그냥 광주였지 직화시가 아니었거든요. 예. 광주 직화시가 아닌데 광주 직화시 되면서 제1회 미술대전에 제가 입선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21년 동안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예. 뭐 처음에는 저거 했는데 나중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상화돼 가지고요. 일상화돼. 뭐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요.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거기서도 즐거운 일도 있었어요? 네? 감옥에서도 즐거운 일이 있었느냐고요? 뭐 즐거운 거는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데 시간이 몰두하니까 시간은 빨라가요. 아, 몰두하니까. 예. 예, 시간이. 그러니까 붓을 잡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갑니다. 아, 예. 거기서 제가 쓴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죠? 그것도 처음에는 안 보이려고 하는 걸 교무과장 면담해가지고 나와 관련된 건데 왜 못 보게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당시 88년도 3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3월 조선 89년. 89년 3월 달.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선 참 그걸 읽어봐서. 예. 이거 뭐 참 고맙다고 이제 제 마음속에 와서 나가면 바로 배지. 그래서 제가 출소하자마자 바로 제가 선생님 그때 천호동에 제가 찾아가. 그걸 읽고 희망이 생겼어요? 예. 아. 그때부터 이제 나가면 또 할 것이 또 있구나. 예.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 일이 어떻게 하든지 이수근 씨가 무죄다. 간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고 저도 계속 자료를 모으는데 그 뒤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김정민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김정민 씨를 이제 대령 출신으로 조사장님께서 좀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잖아요. 그때 그때 김정민 씨 같이 만났구나. 그때 만나면서 조선일보사고 앞에. 그래서 김정민 씨 이야기는 그 이수근 씨가 바로 옆집에 있었다. 바로 평양에 그 이웃에 살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남쪽으로 탈출한 이후에는 가족이 몽땅 어디로 이제 사라져 버렸다. 예. 그리고 노동당원들한테 비밀 강연을 했다는 거죠. 비밀 강연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모부님을 사형을 시키니까 배신자의 말로는 이렇다 하는 거로다가 당 간부만 모여서 강연을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배신자의 말로는 이렇다. 그때 김정민 씨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7년에 황장엽, 김덕홍 두 분이 또 남쪽으로 오셨다고. 기순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한테도 그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그런 강연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변절자로 본다. 그러니까 변절자가 남한으로 가면은 요렇게 이용만 당해먹고 처형당한다. 배신자의 말로는 이렇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간부들 중에서는 이 남한으로 갔다가는 정말 이수근 꼴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때 김정민 씨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도 기사를 쓰고 이렇게 가다가 역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 우리 이거 재조사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재심을 2005년도 7월 13일 날 접수를 했는데 과거사위원회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가서 접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사에서 또 다 조사를 했죠. 다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무죄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법원에 재심을 권고를 하고 또 우리 백영우 선생은
거기에 따라서 재심 예, 이미 저 신청을 해놨으니까 예, 예. 거기 받아들여져 가지고 2008년 예, 12월이죠. 2008년, 예. 12월에 예. 저 배경욱 씨에 대한 부분만은 간첩 부분 무죄 예,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수근 씨에 대해서도 즉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거는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잘못된 게 뭐냐면 국가가 이적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처형을 했으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해 준 거죠. 그렇죠. 예. 북한을 대신해서 이적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수근 씨는 지금 이 가족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예, 예. 누가 이수근 씨를 대신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은 예. 검찰로 하여금 빨리 예. 이수근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죠. 예, 제가 각기각기 다 했죠.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청와대로부터 무슨 뭐 법무부 장관 하여간 기관에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검찰총장한테까지 해서 재심 청구를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서울지방 검찰청으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검사가 5시 밖에도 하나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상우 검사를 직무유기로다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17년 9월 29일 날 2017년 9월 29일. 예, 2017년 9월 29일 날 이제 재심 청구를 했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18년 10월 1일자로 이제 무죄가 예. 판결이 된 거죠. 이게 검찰의 관료주의인데 당연히 이 종범인 배경욱 씨가 무죄를 받으면은 주범인 이수근 씨도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주범이들. 이제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검찰이 그렇죠. 이 억울을 할물을 벗겨주기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이걸 10년 동안에 안 했죠. 이거 10년 동안 안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예,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검찰이 비로소 예. 재심 청구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작년 10월에 무죄가 난 겁니다. 예, 예. 무죄가 남으로써 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예, 예. 이수근도 무죄, 우리 뭐 10년 전에 이미 배경욱 선생도 무죄, 두 분이 이제 무죄고 예. 거기에 따른 이제 형사 보상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또 자, 이수근 씨는 억울하게 사형 집행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저는 직계는 아니더라도 친족의 처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니까 만약에 이모부님 가족이 있다면 이모부님 가족하고 저건 이종 사촌간이니까 지가 이제 재산 관리인으로다가 법원에다가 이제 법적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재산 관리인이라는 그 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 판결을 받아야 이제 그런 권한이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까? 예.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가깝습니까? 예. 우리 배경욱 선생이 그렇죠. 이수근 씨가 가장 가깝니다. 예, 예. 또 가장 가깝고 또 연루돼 가지고 피해를 봤으니까. 예. 그리고 또 여태까지 또 이모부님에 대한 그 사진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거 제가 다 그렇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모부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울구치소장 앞으로 막 민원을 내고 했는데 세상에 276기를 갖다가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형 집행된 그 시신을 찾으려고 했네. 예, 예.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니까. 없었습니다. 합장을 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교도소 공동묘지에다가 276기를 합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하나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합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죠. 그 묘소, 그 서울구치소에 대한 그 묘소 사진. 그럼 한 군데 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산 사형 집행한 사람도 있고 또 병사한 사람도 있고 또 교도소 내에서 죽은 사람인데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치소 공동묘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수근 씨는 가족이 친족이 있었는데 왜 있었는데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도 생전에 계셨고 연락했어야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형제 자매도 다 있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합장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해도 간첩이라고 하면은 그 근방에 얼씬거리다가는 같이 피해를 본다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신을 인도하라는 거는 연락을 해야 되죠. 우리 백용 선생이 지금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저는 지금 이제 81죠. 그러면은 이수근 씨하고 같이 감옥에 갔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유, 그때 당시에 서른에 가가지고 제가 51살에 나왔어요. 한 살에 나와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89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또 억울한 그 누명을 벗는 활동에. 예. 제 평생을 거기에 보냈군요. 평생을 이 일 때문에 여태까지, 아직 마무리는 안 났지만 싸운 것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제 30살에 감옥에 가서 쉰 한 해 나왔으니까 제 인생의 황금세기는 다 감옥에서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무슨 사울 대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강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옷을 벗으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진짜 골병이 들었다고 해야 되겠죠. 왜 그렇죠? 이게 다 고문 때문이죠. 고문이 그래 후유증이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다 있는데 내가 사진 찍은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사진 찍은 걸 이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 보면 형편이 없어요. 제 몸이. 근데 지금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고문 안 합니다. 아시죠? 경찰이고 검찰이고 군 수사기관이고 뭐 정보부고 고문은 없어졌어요. 그만큼 발전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행이네요. 간첩도 고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쪽에서는 배경옥 선생이 이 참 법의 잔인한 맛을 보시는 동안에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졌는데 그런 한편에서는 또 이 고문해서는 안 된다. 재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고문은 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의 이제 피해자신데 고문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때 고문 당시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죽는 게 낫다니까. 죽는 게 낫다. 고문 받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고문 받는 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빨리 차라리 죽여라. 죽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고문 받을 때는. 제가 지금도 보기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제 몸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제가 사진을 내가 사무실로 제가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실 일이 뭡니까? 앞으로 이제 이모부님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한 재판 이거 끝나고 이제 이모부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이거를 이제 이모부님의 하신 말씀을 유언을 지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여튼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게 이 우리나라 남북 대결 상황에서 이 참 한 지식인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경우죠. 말하자면은 이수근 씨도 지식인입니다. 그죠? 기자입니다. 기자는 북한에 있어도 기자 기질이 있어요. 항상 자유를 갈망하고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겠죠. 남쪽에 와서도 그 기질을 펴다가 정보부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 제3국을 찾아가려다가 냉전 시대에는 제3의 길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공산주의냐 대한민국이냐의 선택인데 제3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줄타기를 하다가 막 실족을 해가지고 이수근 씨는 목숨을 잃고 우리 그 옆에 있었던 백용욱 선생은 유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근 씨의 생애라든지 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언젠가는 요 자그마한 기념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무슨 자랑하려는 기념관이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한 예. 인물이 예. 이런 시대를 살았다. 예. 예.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고문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고문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세대에 예.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예. 저도 고문을 고발하는 책도 쓰고 그 일환으로 이제 이수건 씨가 억울하다는 글을 쓴 거죠.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고문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수건 씨의 생애와 비춰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예.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사시고 이수건 씨에 감사합니다. 대한 예. 좋은 기록 또는